2019년 6월 5일 수요일 제124화 캐롤라이나 열린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채프릴의 태바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샌딜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캐리 세바스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캐롤라이나 열린 방송에서도 그동안 환경에 관련된 내용 계속 전해드렸는데요. 바로 오늘이 환경의 날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환경만큼 중요한 게 또 있을까요? 김 사장님은 혹시 환경 보호를 위해 최근 실천하고 계신 일 있으신가요? 네, 환경 보호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작은 거라도 실천을 해야 돼요. 딱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지난주에 트라이앵글 올라가니까 그래도 비가 한 차례 내렸다고 하는데 네. 샬롯과 저희 동네 샌딜 지역은 거의 2달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리고 무지하게 뜨거워서 물을 주지 않는 잔디나 이런 데는 다 거의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집 같으면은 뭐 스프링클러를 해가지고 뭐 물을 뿌리든지 할 텐데 저는 네. 뭐 그런 설치까지는 안 했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깨끗한 물, 나 목욕을 하고 난 좀 깨끗한 물, 제가 목욕하면 좀 깨끗합니다 물이. 그런 건 달리. 그다음에 당연하죠. 그 부엌에서도 세제 같은 거 쓰지 않고 헝그는 물들 같은 걸 모아서 네. 그거를 잔디에다가 계속 뿌렸어요 며칠 동안. 오, 좋은 예. 방법이네요. 왜냐면 지하수에서 물 뿌려서 올려도 되지만 사실은 생활 용수를 갖다가 잔디파지나 이런 데 줘도 뭐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버려지는 물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 한 몇 주 전에 느낀 건데 한 선배님이 계십니다. 연세가 좀 지긋하신 그 성당에 다니시는 분이고, 그리고 뭐 그다지 이분이 무슨 정치에 뭐 관심이 많거나 무슨 뭐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사업하시면서 가족들 돌보고 즐겁게 사시는 분인데 같이 네. 식사를 하는데 하루는 식당에서 그 빨대를 자기한테는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오, 우리 방송 했지 않습니까? 빨대가 그 맞아요. 해양 동물에게 얼마나 나쁜지. 근데 이분은 네. 전혀 그런데 그렇게 관심 있는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그 음. 식당에서 딱 설치하더라고. 그거를 아, 실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네. 아주 의외였어요. 뭐 그런 거를 할 분이 하면은 내가 그렇구나 하는데 전혀 그런 거 내색을 안 하시는 분인데 그거를 아주 깨끗하게 실천을 하시더라고요. 빨대 안 쓴다고. 아유, 그러시구나. 예, 그 두 가지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세바스찬은요? 저는 뭐 대중교통 이용합니다. 아, 그래요? 네, 뭐 공항에 간다거나 할 때 이제 뭐 제가 워싱턴으로 해서 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네. 거기까지 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뭐 버스 같은 거 이용해서 좀 예를 들면 뭐 저희가 이제 보통 한 뭐 50km에서 70km 한 명당 이제 몸무게가 평균적으로 그래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6, 70kg의 몸무게를 여기에서 A라는 포인트에서 B라는 포인트까지 가기 위해서 약 2톤 가량의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70kg의 몸무게를 여기서 저기까지 갖다 놓기 위해서 2톤의 무게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제 그 석유를 태워가면서 말이죠. 그런 것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걸어 다니거나 이제 뭐 자전거나 이제 대중교통을 애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유,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건강하기도 참 좋을 것 같아요. 태바님은 뭐 실천하신 게 있습니까 최근에? 저는 그로서리 쇼핑을 갈 때 가보면은 그 플라스틱 페이퍼 있죠. 플라스틱 백 이거를 굉장히 남용을 많이 해요. 거기서 뭐 조그만 거 물건 하나 담아도 꼭 플라스틱 백에 담아서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집에 오면 그게 너무 많아서 그냥 싹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플라스틱을 아예 쓰지 않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그 에코백을 늘 그 차에 몇 개씩 갖고 다니면서 쇼핑하러 들어갈 때 꼭 에코백을 들고 가서 그 쇼핑몰에 있는 플라스틱 백 있죠. 그거는 아예 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과일 같은 거 하나라도 물건을 그대로 그 에코백에다 넣어가지고 가지고 나오는 거.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플라스틱 백이 하나도 쌓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열심히 하시고 있네요. 왜냐면 그 작은 일인 것 같지만 또 실천들을 이렇게 하는데 환경 문제는 진짜 마음인 것 같아요. 이 의식을 하고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 그 마음조차 없으면 뭐
쓰레기 탁탁 버리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들. 그럼요. 그렇죠. 뭐 낭비하게 네. 되고 그런 면이 있겠죠. 네. 그렇죠.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은 오늘 스타벅스에서는 기존의 플라스틱 재질 그 기프트 카드 있죠. 그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질만 종이로 바꾼 카드를 출시한다고 하네요. 지난해 11월에는 종이 빨대와 함께 빨대가 필요 없는 컵 뚜껑을 도입한 후에 일회용 빨대 사용량이 50% 가량이 줄었다고 전했어요. 그리고 아. 최근에는 네, 확실히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그렇죠. 최근에는 기업들도 그 회사 내에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하고 텀블러를 지급하는 등 친환경 캠페인에 속속 동참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네요. 네. 특히 텀블러 이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최근에는 텀블러를 꼭 제 가방에 꼭 하나씩 넣고 밖에 외출할 때 항상 갖고 다녀요. 그래서 분명히 밖에 나가면 커피 하나라도 사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텀블러에 넣어서 먹으니까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깎아주더라고요, 가격을.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여러분도 좋죠.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 환경의 날은 범세계적으로 모두가 참여하여 작은 실천에서부터 환경 보호가 시작됨을 알리기 위한 날인데 1972년 6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제정되었고요. 올해의 주제는 대기 오염 퇴치라고 하네요. 굉장히 어울리죠. 대기 오염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데 그렇죠. 지구상 아무래도 미세먼지 때문에 요즘에 네. 좀 몸살을 앓으니까 지구촌이. 맞아요. 지구상의 92%가 오염되거나 위험한 수준이라고 하네요. 네. 참. 네, 심각해요, 진짜로. 매년 대기 오염으로 인한 질병 치료에 쓰는 돈이 5조에 달한다고 하네요. 맞네요. 굉장해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환경을 위한 실천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들이 작게 하는 거 중요한데 이걸로 문제는 다 족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이미 늦었다고 하는 분들이 많다. 네. 그래서 지금 네. 하는 거 이상으로 해야 될까 말까 한다는 사실. 그리고 몇 명만이 해서는 안 되고 모두가 다 동참해도 될까 말까 하다. 맞아요. 네. 네. 벌써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점까지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좀 늦출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죠. 네. 오늘 전해드릴 내용입니다. 트럼프 영국 방문, 멕시코 수입품의 관세, LPGA 이정은과 U20 월드컵 축구, 시민운동과 미주 지역 한인회, 지역 및 산업 소식, UNC 여학생들의 해조류 양식 사업, 러시아와 인도의 때이른 폭염, 박성윤의 영화는 내 인생, 영화 사이드웨이스. 트럼프 대통령이 6월 3일에서 5일 사이에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네. 그래서 메이 테레사 총리하고 정상회담도 하고 뭐 버킹엄 버킹햄이죠. 버킹엄 버킹엄 궁. 버킹햄 궁도 방문하고 네. 했는데 뭐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영국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EU에서 빠져나오느냐. 그런데 네. 빠져는 나오되 그 북아일랜드 문제라든가 그 무역의 절차 이런 문제들 때문에 좀 EU와 결별을 하더라도 어떤 정리정돈을 하면서 나가느냐 했는데 계속 부결됐어요, 그게. 그래서 뭐 네. 답이 없이 그냥 찢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은. 그러면 아주 굉장한 혼란이 오고 어려움이 되고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이제는 점점 쪼그라들어 가지고 마치 거대한 항성이 백색 외성으로 나중에 쪼그라들듯이 이제는 그나마 있던 북아일랜드마저도 거의 다른 나라처럼 찢어져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른 여러 가지 내용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그 트럼프가 가서 무슨 얘기했냐면 테레사 총리가 이제 총리직도 이제 조금 있으면 그만둬야 되거든요. 차기 맞아요. 총리자를 지명하자마자. 네네네, 맞아요. 이미 자기가 그 당수는
그만뒀어요. 그 보수당의 당수는. 네네.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하는 얘기는 야, 네가 EU에서 이제 탈퇴할 건데 뭐 그거 어차피 그거 뭐 판 끝난 거니까 우리 미국이랑 같이 무역 협상이나 제대로 잘하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 그 내정 간섭이 좀 그게 뭐, 아유, 그래서 메이 참. 총리 가기 전에 네가 좀 여기다가 이렇게 좀 사인 좀 해라. 그래야 다음 총리가 와도 우리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EU하고 어려울 때 우리 미국이랑 막 수입 수출 이런 거 잘하면 좋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세계인의 시각으로 보면은 굉장히 참 얌체짓 같은 일이긴 하지만 또 미국 유권자로 볼 때는 참 역시 비즈니스 잘하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그 영국과 EU가 안 좋은 상태로 있는 그 상황에 들어가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아주 영리하게 움직이고 있구나.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네. 영국의 국민들이 그 아무리 쪼그라들고 있는 나라의 국민들이긴 하지만 역시 영국 국민들도 좋은 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때 그런 것 얘기했지 같더라고요.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 놀랐어요. 네. 예, 환경 문제 때문에 영국 국민들 상당수가 거센 항의를 해가지고 뭐 며칠 동안 뭐 교통이 두절되고 영국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네네. 그렇듯이 영국에 의식 있는 시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방문을 맞이해서 또다시 의사당 앞에다가 이러한 풍선을 날렸습니다. 이게 베이비 트럼프입니다. 기저귀 타고 있는 거 있죠? 기저귀 타고 있는 거. 트럼프 풍선. 아유, 네네네. 왜냐하면 이거 말고도 몇 트럼프가 하는 가지 있긴 행동이 있는데. 다 이제 네. 어린애 같고 네. 그렇다는 아.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준비하는 것도 단체들이 하는 거예요. 영국의 시민 단체들이. 크게 풍선을 띄우죠. 그래서 이 시민 단체 이 풍선을 띄우는데 막 보니까 준비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작업복 입고. 네네.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베이비 시터라고 합니다. 왜냐면 베이비 트럼프를 베이비 풍선을 트럼프 바람 쓰링 불어가지고 해주니까. 잘 띄워야 되지 않습니까? 잘 앉게끔. 아이고,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아기를 베이비 돌보는 시러요. 사람, 베이비시터라는 말로 똑같이 이 사람들을 다 베이비시터라고 해요. 예, 인디펜던스지가 그 베이비시터 중에 한 명 인터뷰를 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그냥 네. 뭐 이 사람들이 뭐 할 일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왜냐면 여러 가지 사실들도 트럼프가 자꾸 무시를 하고 그다음에 과학자들이 기후 문제라든가 이 세계 경제의 문제들을 자꾸 경고를 해도 무시한다 이거죠. 트럼프가. 바로 그러한 꽉 기가 막힌 그리고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아기처럼 구는 이 트럼프를 빗대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런 일을 한다라고 분명하게 자기의 견해를 밝히더군요. 네. 그 다음에 트럼프 네네. 가족들이 영국에 다 갔는데 태바님 그거 보고 뭐 느끼신 거 아우, 진짜. 네, 이거 지금, 예, 그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그 국빈 만찬에 트럼프 대통령 부부만 공식적으로 초대를 했대요. 그런데 공식적인 행사에서 누군가를 초청했다면 초청받은 사람만 가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부부 외에 미성년자도 아닌 이미 중년의 나이가 되고 있는 3명의 자녀들, 그 이방카, 그리고 트럼프 주니어, 티파니, 에릭, 그리고 사위와 며느리인 제라드 쿠슈너와 로라까지 8명이 참석을 한 거예요, 글쎄. 그래서 이방카와 쿠슈너는 백악관 보좌관이다, 또 선임 보좌관의 자격이다라고 한다면 뭐 할 말이 없지만 나머지 자녀들과 며느리는 행사 참여 이유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게다가 트럼프 자녀들의 버킹엄 궁에서의 그 행적의 사진들이 짧은 시간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 사진들이 주요 언론의 카메라를 통해서 알려진 게 아니라 SNS를 통해서인데요. 에릭과 트럼프 주니어 등의 그 인스타그램에 버킹엄 궁에서 찍은 왕실 체험 사진들이 올라와 있고요. 아주 많은 댓글과 라이크를 받았더라고요. 예. 저도 궁금해서 그 트럼프 자녀들의
그 인스타그램에 가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진짜로 버킹엄 왕실 그 안에서 찍은 여러 가지 사진들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올라온 글을 내용들을 보니까 여왕과 함께 버킹엄 궁의 마법 같은 밤, 여왕과 함께 진실로 잊을 수 없는 경험 이런 글들이 이렇게 내용까지 올린 거예요, 글쎄. 거의 이 사람들은 지금 가족들이 디즈니랜드 나들이 갔다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거예요. 드네요. 네. 그리고 갖가지 그 드레스 아니 그 짧은 시간에 드레스가 왜 이렇게 많이 또 막 번갈아 가면서 입었는지 실시간으로 이방카가 입은 드레스 얼마짜리, 어느 디자이너 누구, 그리고 로라가 입은 그 드레스는 뭐 얼마짜리, 이런 식으로 막 나오는데 정말 이게 뭔가 싶고,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타블로이드 신문 더 선과의 인터뷰를 보니까 그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내 아이들이 윌리엄 왕세손 부부와 해리 왕자를 만날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참 좋은 일이다라는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최근 상황을 보면 영국 왕실의 젊은 구성원들은 트럼프 일가와 적극적으로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해졌죠. CNN은 트럼프 일가가 대거 참석하면서 국빈 만찬이 트럼프 일가 행사로 변질된 듯하다라는 평을 했습니다. 아유,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찰스 황태자와 황태자 아니죠. 왕세자인가? 다시. 그리고 이날 찰스 왕세자와 그 회담한 자리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아주 단칼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일축해버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이게 성의 있는 자리인가, 이거 좀 너무 무슨 놀러 온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 네티즌들 글을 보니까 우리 세금으로 저 가족들 며느리까지 다 며느리 사위까지 나들이 가는데 우리 세금으로 다 쓴 거 아니냐, 너무하지 않냐라며 공분을 사는 글도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이요. 예, 그 미국이 중국과 관세 문제 때문에 무역 전쟁이라는 말을 부를 정도로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멕시코로부터 수입되는 수입품들에 대해서 5%의 관세를 6월 10일부터 적용하겠다. 그래요?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아주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유, 또 예, 이 이유는 중국과의 무역 분쟁하고 또 달라요. 멕시코와의 멕시코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멕시코가 이민자 정책을 제대로 해서 멕시코 사람들이 미국에 오지 않도록 하고, 또 하나는 중남미, 구아테말라나 뭐 에콰도르나 이쪽에서 멕시코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일단 거기서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수입품에 대해서 5% 관세를 6월 10일부터 단행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많은 미국의 기업가들이 이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요. 그 중국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대기업들한테는 유리하고 농가들한테는 불리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는 현재 멕시코의 시간당 그 수당이 뭐 4.5불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중국의 5.5불보다도 더 낫네요. 그래서 많은 미국의 기업들이 멕시코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미국으로도 수출하고 다른 나라도 수출하는데, 만약에 5% 관세가 들어가게 되면은 많은 미국 기업들이 더 임금이 낮은 다른 나라로 또 한 차례 막 옮겨야 된다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쉽지 않다. 그래서 공화당 내부의 의원들도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좀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 네.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요, 지금. 자, 지난주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톤에서 LPGA 선수권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국의 이정은 선수가 챔피언십을 차지해서 LPGA 사상 최초로 100만 불 이상의 상금을 탄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요?
예, 그래서 사상 최고의 금액을 탄 겁니다, 이 사람이. 와, 굉장하네요, 진짜. 예,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정은 선수가 한 얘기는 이 LPGA 경기 때문에 그동안 못 먹었던 라면이나 실컷 먹고 싶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게 마치 저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은 네. 그 몇 년 전에 올림픽 경기에서 달리기에서 우승했던 임춘혜 선수가 임춘혜 선수가 라면만 먹고 떠올라요? 예, 달렸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 라면이랑 생각이 딱 같이 들리는데 조금 뉘앙스는 다르죠, 그때랑. 그때는 그러네요. 먹을 게 없어서 라면 먹은 네. 불쌍한 운동선수, 육상선수 이렇게 됐고 지금은 너무 잘 먹다 라면이 그렇게 보니까 맛있나 뭐 이렇게 선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왜 그럼 라면 안 먹나? 그 일상적으로 라면을 먹으면 건강이 안 좋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그래서 아주 애매모호한 뉘앙스를 풍겨요. 그렇죠? 라면이 결국엔 안 좋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아니 그다음에 라면 왜냐면 이런 경기를 하다 보면 좋은 음식만 먹어요. 몸에 좋은 음식만 먹다 보니까 이제 그 늘 먹던 한국에서 늘 먹던 라면이 그리운 거겠죠. 근데 또 라면이 또 맛있다. 그렇게 먹고 싶은 또 라면이다. 이렇게도 얘기가 해석이 돼서 하여튼 이거는 아주 헷갈리는 발언입니다. 국민 음식이잖아요. 네, 라면은. 그러니까 국민 음식이면 매일 먹어야지. 근데 먹으면 안 된다. 경기 중에는 이거는 안 좋다는 얘기예요. 안 좋아서 일부러 안 먹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몸에는 안 좋지만 입에 땡기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피자라든가 네. 라면이라든가 콜라. 그래서 이 선수도 뭐 경기를 잘 끝났으면 콜라 한 병 일부러 이렇게 먹는데요. 자기 자신한테 주는 상품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에. 그렇군요. 그래서 그건 뭐 새겨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 한국 선수가 이정은 선수가 LPGA에서 우승을 하니까 행크 헨이라는 옛날 타이거 우즈를 가리켰던 이 코치가 있지 않습니까? 코치, 이 사람이, 네. 그 사람의 영향력은 크겠죠, 골프계에서. 아유,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뭐 해설가 이런 걸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골프 방송에서 한국 여성 골퍼들에게 이제 약간의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조롱 비슷하게. 어머, 뭐라고 그러니까 했어요? 이정은 선수가 골프를 해서 프로 선수로 활약하는 선수 중에 이정은이라는 이름이 6명이나 된대요. 옛날부터. 어유, 맞네요. 이게 왜냐면 한국 여성들의 이름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 이정은 선수는 역대 프로골퍼 이정은 중에서 6번째래요. 똑같은 이름이. 그래서 와, 행크 헨이가 그런 거 꼬집은 거예요. 뭐 코리안일 거고 라스네임 리 아닐 거냐 이거지. 뭐 그런 식으로 했어요. 예, 그래서 왜냐면 LPGA 쪽에 한인 여성 골퍼들이 거의 다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로서는 상당히 좋은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한국 여성들이 워낙 활개를 치니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 선수들이 주눅이 들어서 뭐 잘 참여 안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 골퍼들이 뭐 세계 여성 골프 경기들을 뭐 주눅들게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해니 행크의 얘기는 그 기분 나쁜 얘기죠. 왜냐면 뭐 골프 치는데 누가 뭐 어느 나라는 뭐 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뭐 중국 사람들 맞아요. 다 치는 거 아니에요. 잘 쳐서 이기면 좋은 거지. 우승하면 뭐 특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한국 선수들이 다 똑같이 같은 조건으로 참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진짜 실망스럽네요. 정말. 예. 그래서 이 기자가 타이거 우즈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당신의 옛날 코치였던 헨이가 네. 한국 여성 골퍼들이 뭐 우승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 사람 뭐라 그래요? 방송에서 지금 뭐 약간 징계 먹었다 그랬더니 타이거 네, 우즈가 징계 먹었어요. 네. 뭐 당연히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징계 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딱 얘기해버렸어요. 쿨하네. 그러니까 좀 원래 그런 사람인가 보다. 헨이가 이 얘기를 들은 거죠. 타이거 우즈 한 얘기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래요? 노발대발했어요? 지금 옛날에 어디 네가 제자가 나한테 배우고 그랬던 놈이 뭐 자기는 비밀도 많이 알고 있다 이거야. 근데 타이거 우즈가 그런 식으로 자기 얘기했다.
지금 이게 아주 공방이 그래서 오고 가고 있습니다. 예. 미셸 위도 인종차별, 성차별 발언이라고 막 화를 냈어요, 지금. 아유, 그러면 당연하죠. 아유, 이런 혼나야 돼. 부적절한 아유, 얘기는 하면 안 되죠. 그럼요. 이 나이도 많은 사람이 왜, 예. 아니, 나이 얘기하면 안 되나, 이것도? 나이 차별인가? 음. 네. 그리고 이제 기쁜 소식은 지금 폴란드에서 네. U20, 그러니까 20세 미만 언더 20 청소년들 축구 대회를 하고 있는데 네. F조에서 우리 한국이 뭐 아르헨티나도 꺾고 해가지고 16강에 올랐는데 16강에서 숙적 일본을 만나서 1대 0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며칠 뒤에 잘했네. 어휴. 이제 세네갈인지 나이제리아인지 그 국가하고 8강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와. 네네. 아유. 예, 오래간만에 우리가 이제 스포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네. 덧붙여서 이번 토요일 날 동남부 체육대회, 미주 동남부 체육대회가 아틀란타에서 있죠. 네. 벌써 그렇게 네, 되네요. 그 랄리에 계신 분들 열심히 지금 거기 가고 계시고 또 우리 캐리의 타이거스 축구클럽 타이거스 선수들도 축구 경기 하러 아틀란타 이번 주에 떠납니다. 그렇군요. 예, 좋은 성적 올리고 오기를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예. 이상 간추린 여러 가지 소식 및 오늘의 주제는 오늘 시간 관계상 또다시 다음 주로 넘기겠습니다. 네. 6월 3일 화요일이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애틀랜틱 비치 인근 포트메이컨 스테이팍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페이지 윈터라는 17살 소녀가 바다에서 수영을 하던 중 상어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아버지가 뛰어들어 딸을 구하기 위해서 격렬한 몸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상어가 그 딸의 그 몸을 물었나 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상어의 머리를 수차례 주먹으로 가격을 한 뒤에야 상어가 이 페이지를 놓아주는데요. 이 사고로 이 페이지의 손가락 일부와 왼쪽 무릎 아래 일부가 절단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큰 사건이네요. 네, 정말 끔찍한 일이죠. 이 애틀랜틱 그래서 비치나 캐롤라이나 비치 우리 많이들 갑니다. 한인분들도 많이 가고 이쪽에. 네,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섬뜩한 일이고 아주 무서운 일이고 그러니까요.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소녀가 그린빌의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페이지가 의식을 회복했는데 말하기를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더 나빠지지 않았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한다라면서 아주 끔찍한 이 비극에도 의연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딸을 구한 아버지가 정말 대단하죠? 어떤 사람인지 참 궁금해요. 예. 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해병대에서 복무했던 경험이 있고요. 지난 20년간 지역 소방관 및 구급대원으로 종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빼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는데 바닷가에서 수영할 일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상어가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있으니 너무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 말고 각별히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이 기사를 봤는데 또 하나 감동적인 거는 네, 이 17세 된 소녀가 이제 병원에서 의식이 깨어난 다음에 굉장히 자기 힘들 거 아닙니까? 이제 다리가 절단돼 그렇죠. 있고 그럼요. 그런 상태인데도 여전히 자기 자신은 머린 라이프, 이 해양의 생물들을 존중하고 자기를 공격한 상어마저도 존중한다는 그 자연 사랑의 얘기를 하는 게 이게 과연 저 상황에서 보통 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러게요. 이 긍정적인 힘과 그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주 감동이었습니다. 네, 참 잘 큰 아이 같으네요,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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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입니다. 세바스찬. 예, 할렐루야. 저 환경 뉴스 짧게 다뤄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말 소식이었는데요. 사실은 그 인도와 러시아의 폭염으로 굉장히 좀 기상이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이제 지금이 가장 이제 더울 시기이긴 한데요. 이제 45도 가까이 넘어가는 게 10년 새에 굉장히 그 빈도율이 늘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그래요? 그 러시아에서는 그 지금 평균 온도가 약 한 18도 정도 돼야 되는데 네. 30도를 웃돌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 뉴스를 잠깐 이제 간추린 뉴스로 이제 보내드리는 이유는 이제 우리 개구리가 이제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차가운 물에 들어가서 천천히 이제 물을 데우면 이제 더운 줄 모르고 계속 있지 않습니까? 참고 우리도 네. 이제 야금야금 더워지는 것을 조금씩 알아차렸으면 해서 아까 환경 뉴스랑 더불어 잘 어울릴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성윤님의 영화는 내 인생. 오랜만에 우리 박성윤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네, 할렐루야. 오늘, 예, 아멘. 네, 오늘 같이 이야기할 영화는요, 그 일렉션 어바 슈미트 영화를 연출한 알렉산더 페인 감독의 영화 2004년작 사이드웨이즈라는 영화인데, 네. 이 알렉산더 페인 감독이 그 사회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영화를 만드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주인공들이 마이너리티, 루저, 이렇게 낮은 계급층의 사람들 이야기, 이런 주인공들 많이 다뤄요. 근데 이런 그 사회 비판적인 어떤 게 작가주의 감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사람에 대한 게 따뜻한 애정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 자체는 냉소적이고 블랙 코미디고 이렇게 막 되게 무겁고 막 이렇게 느껴지지만 사실 본질적인 것은 굉장히 따뜻한 영화예요. 근데 그런 영화를 만드는 이 알렉산더 페인 감독이 사이드웨이즈라는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는 다른 영화보다 무겁거나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더 막 너무 웃기고 특히 각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사들이 정말 너무 위트가 넘치고 아주 재밌는 그러나 이렇게 묵직한 감도 느껴지는 그런 영화예요. 맞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어요. 보셨어요? 저도요. 네, 어제 예, 우리 너무 재밌어. 박성윤님이 숙제를 내주셨잖아요. 이거 다 보라고. 참 잘했어요. 그래서 네, 열심히 봤죠. 근데 정말 재밌었어요. 그쵸? 너무 웃기죠? 재밌었어요. 네. 근데 이게 처음 볼 때는 되게 웃긴데 이 두 번 보면 정말 묵직한 것들이 다가와요. 그 어떤 사람의 정서 같은 것들이 어떤 사람의 그런 어떤 풍미, 그 와인과 같은 그런 것들이 느껴나서 너무 이제 너무 익사이팅하게 봤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볼 때는. 두 번씩이나 보셨구나. 오늘 이 제가 순서를 세바스찬 씨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한 번 봤는데. 그러면 이제 그 성휘님이 일단은 그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그 후일담을 나누는 방식으로 하죠. 맞아요. 좋죠. 예. 그리고 뭐 좀 마시나요? 예, 와인 한잔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영화 보고 나서 와인 한 잔 했습니다. 네, 어제 그 영화 보니까 딱 느낀 네. 게 벌써 제가 얘기해서 죄송한데 처음부터 끝까지 와인 마시는 거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김 사장님 좋아하실 거라 그랬잖아요, 제가. 근데 네. 제가 불행히도 그 전날 혼자 마시는 술을 딱 끊었는데 그 영화가 이런 거더라고요. 오늘은 괜찮잖아. 혼자 안 마시는 거니까. 네. 오늘은 이 영화가 이 와인을 소재로 한 영화여가지고 그렇고 제가 간단하게 줄거리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에어가인 중학교 영어 교사 그 주인공 이름이 마일즈예요. 마일즈는 결혼식을 일주일 남겨놓은 단짝 친구 잭과 함께 산타바바라 와이너리 일주일 동안 여행을 떠나요. 근데 이 주인공 마일즈는 작가의 꿈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출판할 수 없는 소설을 쓰고 그리고 실패한 결혼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전 부인을 그리워하는 자괴감에 빠져 있고 막 심하게 자기 자존감이 손상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절망 속에서 유일한 삶의 위안은 와인을 마시면서 삶의 위안을 갖는 그렇게 살고 있고 마일즈의 오랜 친구 잭은 예전엔 드라마 조연으로 잘 나가는 듯했지만 현재는 TV 세척제 광고 성으로 먹고 사는 B급 연기자 그리고 부잣집 여자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근데 실은 장인의 사업을 도와야 하는 부담감과 본인의 바람둥이 기질 때문에 결혼 자체에 대한 확신이 없어 불안한 상태. 이 위기의 중년의 남자들은 여행지에서 그 아침엔 골프를 치고 낮에는 와인을 마시고 밤에는 고급 식당에 가서 와인과 식사를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여행을 떠나요. 근데 이 바람둥이 잭은
바람둥이잖아. 그래서 엄청난 다른 거에 바람둥이죠. 관심이 없어. 그래서 이 여자들한테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만난 스테파니아라는 이 한국 사람이죠. 이 배우가 네, 산드라오. 맞아요. 산드라오. 산드라오. 예. 네, 아주 그 매력적이고 열정적인 캐릭터로 나오죠. 그런 여자 뜨거운 사랑을 나누기 바쁘고 마일즈는 이곳에 오면은 늘 들리는 식당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웨이트리스 마야가 이렇게 관심을 줘요. 근데 그걸 관심을 알면서도 자기 스스로 심하게 자기애감에 빠져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뭐 촬영밖에 혼자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같이 다 같이 데이트를 즐기는데 데이트라기보다 뭐 이렇게 4명이서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고 와인을 마시는데 이때 되게 멋있는 장면이 있어요. 마야하고 그 마일즈하고 둘만에 이렇게 딱 만나서 얘기한 장면이 있는데 마일즈가 네. 그 와인 중에서 피노루아라고 그러나요? 발음이? 피노루아? 네네. 그거를 되게 좋아해요. 항상 그 식당에 들면 그거를 시키나 봐요. 그러니까는 이제 마야가 알고 있죠. 식당에 웨이트리스니까. 그래서 물어봐요. 왜 당신은 유독히 그 피노를 좋아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마일즈가 눈이 막 그때부터 막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네. 피노는 그쵸? 막 이렇게 시대에 네네네. 빠져있다가 맞아. 막 아, 얘기하니까 막 네. 반짝반짝거리면서. 열정이 막 살아나면서 그러니까 피노는 키우기 힘든 품종이에요. 껍질이 얇고 온도 변화에 민감하고 그래서 그 피노의 잠재력을 아는 사람만이 그 사랑과 인내를 이렇게 보살펴줘야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피노 포도가 마일드 자신을 이제 은유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거기서 되게 하여튼 멋있는 장면이 또 있어요. 네.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너무 예, 재밌어요. 손을 살짝 잡더라고요. 그 마야가 맞아. 살짝 마일드 포기. 역시 잡아요. 맞아요. 그 얘기하면서. 공통적으로 이제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네요. 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먹고 세게 나누니까 확실히 좋구만. 그 전에는 네. 숙제를 내주셔야 돼 이제. 숙제 안 내주니까 네. 나 피곤해서 봐야 되겠어 이제. 저도 거기서 너무 감동적이었고 네. 피노가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구나 저 사람. 그러면서 더 재밌게 봤어요. 저 그 공통적으로 느꼈네요. 그쵸. 네. 예민하고 섬세하고 저도 흔들리고. 영어가 맞아요. 다른 건 잘 안 들리거든요. 상당히 많이. 50%는 안 들리고. 그런데 그런 데서 나오는 영어는 그래도 들리더라고. 그거는 이해를 하겠더라고. 무슨 말인지. 그게 좋았어요. 응. 네. 네. 네, 그 장면 굉장히 꼽는 명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줍게 손을 그렇죠. 마야가 맞아요. 자기에게 되게 예쁘게 나오잖아. 금빛이 예뻐요. 실제로도. 천사같이 나오잖아. 네. 네. 그런데 그 예쁜 그 마야를 자기 호감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과거의 사랑에 이제 빠져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밀어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이제 전처가 재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의 소설이 출판사에서 거절당했던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장면도 진짜 명장면인데 그 와이프가 그러니까 전처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와인의 그 코르크를 이 코르크 막이 있잖아요. 그 이빨을 네. 이렇게 뽑아가지고 맞아요. 뽑아서 입에 퍼 부으면서 맞아요. 막 쏟아 붓더라고요. 막 미친 뭐처럼 하여튼 막 달려갔잖아요. 왜냐면 네. 잭이 먹지 못하게 할 거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그걸 알고 병을 팍 낚아채가지고 맞아요. 마시는 거죠. 왜냐면 잭은 지금 얘가 그 충격 때문에 무슨 짓이라도 할까봐 네. 막으려고 하는데 술 당연히 못 마시게 하죠. 그렇게 병 굉장히 나가는 거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망가면서 달려가면서 마시는 거죠. 맞아. 그 장면 참 잭을 웃겼어요. 피해서 도망가는 거였어요? 그러면 잭을 피해서? 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잭을 말릴 거잖아요. 그거 못 먹게.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다가 바깥으로 막 이해가 안 바깥으로까지 도망나가. 네, 그럼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마시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잭한테. 맞아요. 그러니까 다 마시고 나서 병 던지니까 더 이상 잭이 쫓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더 이상은 왜? 맞아요. 그걸 다 마셨을까요? 와. 그때 정말 흘렸겠지 이렇게 막. 웃프다 그래야 되나? 우스운데 너무 맞아, 가슴이 맞아. 아픈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일을 너무 아픔을 당했잖아요. 근데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뛰면서 와인을 막 벌컥벌컥 맞아. 마시는 거. 저는 그 장면 보면서 와 진짜 너무 다행이다. 저 사람은 그래도 와인이라도 있지 않나. 저 맞다.
저 마음을 어떻게 그거를 채울 거야. 그 와인이 있으니까 그거라도 이렇게 하지. 그래서 참 좋은 징조다라는 생각을 선생님이 맞아. 그거보다 더 힘들었지만 와인이 없이 이겨낸 그런 아픔이 있나 보죠. 이거는 개인적인 얘기니까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익숙해지네. 들었어요? 그리고 한편 마일즈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자신의 소설에 관심 있는 마야한테 초고를 이렇게 건네줘요. 자기 소설을. 그리고 이제 맞아요. 서로 둘이 이제 애정을 확인하며 같이 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좋아해요. 그런데 그때 그 비밀로 하기로 한 잭의 결혼 소식을 알게 돼요. 마야가. 잭이 그 스테파니하고 하여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네네. 그 친구잖아. 스테파니아가 마야 친구. 그래서 친구를 농락했다. 그 분노로. 그리고 또 뭐 그런 것도 있겠지. 친구는 친구랑 그놈이 그놈이잖아.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그런 대사도 있지 않았어요? 뭐 나는 그놈이랑 다르다고. 그쵸, 맞아. 나는 잭이 아니다라고 그랬지. 그런 놈이 아니야. I'm not Jack. 난 잭이 아니라고. 다들 너무 다 우등생이신 것 같아요. 숙제를 너무 열심히 오셔가지고. 너무 열심히 봤어. 그래서 이 사랑도 이제 결국 끝이 나 보여요. 그렇게 맞아요. 하고 나서 근데 너무 어이없는 게 스테파니한테 완전 구타를 당해. 잭이. 엄청 맞았어요. 산드라고. 그때 너무 그쵸? 시원하던데요? 아우, 더 산드라고 때려줬지. 오토바이 타고 다니잖아. 헬멧 너무 멋있어. 헬멧으로 예. 사정없이 막 찍더라고요. 얼굴을 그냥 그대로 찍던데요. 예, 그 감독의 그 구도도 참 좋아요. 왜냐면 사실 샌드라오가 뭘로 때려서 보복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앞에 오토바이 같이 타고 막 즐기고 하는 거 장면이 있었어요. 맞아요. 같이 그러고 놀러 다녔는데. 거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가죠. 여성이 남자를 그렇게 때려서 상처를 낼 수가 없거든, 그냥. 근데 무기가 헬멧 있었다. 때문에 헬멧으로. 가능했던. 아유, 이 찰지게 감독의 잘 치밀함이- 때리더라. 예, 감독의 치밀함이 보였어요, 저한테. 여자들이 네. 헬멧을 쓰자. 그러니까 아우, 아주 그 헬멧 장면도 내가 피해 참 마음에 다녀야겠다. 머리 사이즈가 안 맞아. 어쨌든, 그래서 막 코가 막 내려앉은 코뼈가 결혼을 얼마 앞두는데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또. 그렇죠. 근데 그 에이. 상태에서 또 바람을 펴. 다른 여자. 여기서도 대사 진짜 웃긴 거 많이 나오는데. 진짜. 아유. 그래서 거기서 또 그 남편한테 또 목격돼서 결혼 반지 넣어둔 지갑도 잊어버리고 알몸으로 막 뛰어가지고 호텔로 돌아오죠. 그래서 네. 이제 그 잭이 코뼈가 이렇게 다쳤으니까 그 이유를 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의로 차를 이렇게 들이박죠. 그래서 사고를 위장을 하려고. 네. 그래서 이제 일상으로 귀환을 합니다. 찌그러진 자동차, 보닛의 모습, 찌그러진 그 모습이 이 사람들의 어떤 그 평화로운 단지 휴식이 아니었었고 이들 스스로가 입혔던 그 자해 같은 어떤 은유이기도 하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나서 잭의 결혼식에 참석한 마일즈는 전 부인과 재회를 하게 되고 와인을 같이 음미하고 즐겼거든요. 이 전 부인하고 자신의 그 와인에 되게 애호가잖아요. 근데 부인도 그래. 그래서 그 공통점인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애틋한 기억이 있는데 마일즈가 이 여자한테 물어봐요. 와인 뭐 계속 마시냐고 했더니 여자가 더 이상 마시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임신을 해서. 맞아. 빅토리아죠, 빅토리아. 예. 빅토리아도 되게 빅토리아. 예쁘던데요? 그쵸? 되게 예뻤죠? 왜 이렇게 여자 복이 많아? 왜 이렇게 다 이뻐, 여자들이? 본인은 좀 그런데. 그쵸? 본인은 개인 취향인데. 아니 마일즈는 사실은 딱 봤을 때 그렇게 뭐 외모 지상주의세요? 머리도 저 외모 지상주의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맞는 것 같은데? 아니 날 또 그렇게 모르고 있나? 아무튼 맞아요. 맞아요. 저 외모 맞아요. 저 외모 지상주의인데 아무튼 제 취향은 아니. 있잖아. 근데 그 마야도 그렇고 엘리자베스 맞아요? 빅토리아? 빅토리아다. 빅토리아도 그렇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정말. 영화니까. 근데 단순히 예쁘다기보다는 거기서 개성 매력 있었어요. 있잖아요. 그 빅토리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마야는 마일즈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 사람이 부정적이고 나쁜 시각만 보는 사람이잖아요. 안 좋은 일들 막
세상은 맞아요. 안 돼, 맞아요. 나쁜 점. 그래서 쟤같이 개방적이고 모든 걸 즐겁게 즐기려고 하는 사람이 볼 때는 이 친구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둘이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이혼도 아마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내성적인 여자한테 그럴 수 또 있다. 이 마일즈마저 막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뭐가 안 돼, 나빠, 이건 안 좋아. 그랬으니까 그 이혼을 했겠죠. 이건 제 추정입니다. 진짜 엄청나신 아우. 분들인 것 같아요. 아니 마일스 엄마도 웃겨. 엄마도. 어머, 정말. 맞아. 돈치잖아 엄마도. 말지가. 돈 나 훔쳤어 설마 거기서 그럴 줄 또. 몰랐어 정말. 돈을 훔쳐가지고. 완전 맞아. 진짜 바닥으로 내려가 스스로를 바닥으로. 근데 거기서 나는 그 마일즈와 잭에 막 다투고 싸우고 하면서도 그 솔직히 잭이 음, 남의 집 유부녀랑 정사를 나누다가 남편한테 들켜서 도망쳐 나왔는데 가장 그래도. 소중했던 지갑과 결혼식 때 써야 될 반지를 놓고 나왔는데 거기를 음, 마일즈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실 그 맞아. 거잖아요. 그 목숨 내놓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진짜 예. 바뀌면은 죽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는 그 우정 같은 걸 느끼겠더라고요. 이 두 맞아. 사이에 티격태격하면서도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서 친구를 위해서 그 위험한 그 사지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렇죠. 그래서 이 맞아요. 우정도 티격태격하면서 나는 우정이 또 더 찡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일즈가 뿐만 아니라 잭도 시종일관 태도가 늘 친구에 대한 리스펙트가 있어요. 마일즈가 맞아요. 너무 맞아요. 대단한 사람인 거야 자기한테는. 그래서 어떻게 저런 걸 이렇게 표현하지? 뭐 이런 거 있죠. 너는 정말 훌륭한 작가는 할 수 있어. 뭐 맞아, 맞아. 그리고 막 잘난 척 하잖아 마일즈가. 그러면 자기는 솔직히 그게 뭔지 몰라 이해를 못해. 근데 막 이해하는 척하고 그렇지 그렇지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어떤 한 장면 그 골프를 칠 때 마일즈 골프를 칠 때 가르쳐 주잖아 잭이. 근데 그 태도도 가르쳐 주는 태도도 정말 성의껏 맞아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네. 네. 줄거리를 좀 이어서 얘기하자면 거의 다 끝났는데 네. 네. 이것도 좀 중요한 장면인 게 마일즈가 이 전처하고 만나면은 마시려고 소중하게 오랫동안 보관해왔던 정말 특별한 와인이 있어요. 슈발 블랑이라는 맞아요. 슈발 네. 블랑. 1년 유혹같이? 네, 슈발 블랑. 다시 한번 해볼까요? 슈발 블랑을 이거를 막 집에 가서 미친 듯이 달려서 빼갖고 와서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랑 같이 종이컵에 따라하고 막 이렇게 그냥 허망하게 그냥 마셔버려요. 마셔버려. 네. 맞아. 정말 허망했어요. 네. 그 두 명이 결혼 전에 휴가 가서 막 그 장면 있죠. 막 아침엔 어느 레스토랑, 저녁에는 어느 바, 막 그다음에 칵테일, 뭐 히칭 코스 좋은 데를 가다가 막판에 그 그냥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그걸 먹는 걸 보니까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 모습이었어? 솔직히 미국 살면서 일주일 휴가 내가지고 친구랑 막 아침에 레스토랑, 막 점심 때 골프장, 뭐 자쿠지 가서 막 쉬고 이런 일을 겪기가 힘들어요. 이런 일을 하기가. 대부분이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직장인이든 맞습니다. 자영업자든 가정주부든 마찬가지인데 그런 화려한 일주일을 보내고 나서 일상에 돌아와서 결국 그 햄버거 집에서 뭐 이렇게 먹는 걸 혼자? 그것도 명장면이었어요. 아주 네. 명장면. 맞아요. 많은 거를 암시했어요. 그것도 저한테는. 네. 저는 또 그리고 그 마야가 정말 매력적인 여자더라고요. 그 처음에 그 스테파니 집에 이제 놀러 가잖아요. 밤에 와인을 뭐 마시러 가는데 이제 스테파니하고 잭은 이제 저쪽에 들어가서 그렇게 뭐 이렇게 있고 마야랑 마일스랑 둘이서 이렇게 와인에 관련된 얘기를 나누잖아요. 자기 인생하고 엮어서. 그럴 때 정말 그 명언들이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맞아. 그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는. 제가 이 영화 각본상 받았다고 말씀드렸나요? 네, 그럴만 하더라고요. 그걸 네. 보고서. 대사가 예술이에요. 네, 정말 예술이더라고요. 근데 그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하는. 얘기를 주로 이렇게 이끌었는데 오늘은 이끌 수가 없네. 딴 사람들이 하도 봐가지고 얘기할 게 많아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집이 나 지금 있잖아요. 입도 뻥끗도 안 했는데. 그러게 할 말 많은데 빨리 줄거리 끝내야겠다. 거의 다 끝났어. 그, 아, 이 그래요. 줄거리 끝낼게요. 네. 이 출판사에 이제 응답을 맨날 학수고대 했잖아요. 마일즈가 전화기. 응. 그래서 습관처럼 틀어. 근데 항상 메시지가 비어 있어.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좋은 소식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습관처럼 응답기를 딱 틀었는데 메시지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마야한테 늦게 연락해서 미안해. 이렇게. 당신은 소설을 읽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책을 다 읽느라 전화를 못했어요. 그래, 맞아. 읽느라고 늦었다고. 네. 출판이 안 되면 어때요? 포기하지 말아요. 글을 써요. 행복하게. 막 이렇게. 맞아. 저는 개소리가. 저는 또 이거 보면서 와, 저렇게 늦은 나이에도 저렇게 사랑을 할 수 있나? 이거 너무 이런 말은 좀 그런가? 늦은 나이 아니에요. 늙어 보여서 그렇지. 40대 초반이나 될까 말까 한 것 같은데 뭐. 그쵸.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 사랑은 나이 먹어서는 그 남녀 간의 사랑은 뭐 할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걸 보니까 뭔가 더 인생이 깊은 그런 더 사랑, 한 인간이 인간을 이해하는 그런 다른 사랑,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남녀 간의 사랑이라기보다 인간이 한 인간의 그 인생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깊은 그 사람과의 그런 그 만남, 바로 그러니까 남녀의 만남이라기보다 사람과 사람의 깊은 만남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지금 태바님이 사랑에 대해서 서툴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정리를 해주면 네, 해주세요. 이렇게 뭐 사람들이 사랑 똑같은 단어로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단순히 남자와 여자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라서 규정을 똑같이 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힘듭니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좀 이상해지잖아. 그렇죠? 추정합니다. 이것도 추정. 자. 네. 제가 왜 이렇게 마야가 참 매력있다 느껴졌냐면 그때 그 와인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할 때 특히 또 아까도 그 얘기하셨잖아요. 그 피노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마야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와인을 마시면 포도를 가꾸고 딴 사람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도 와인을 이제 계속 마시거든요. 마신 지가 2년 됐거든요. 그 전에는 와인 맛을 몰랐을 때였어요. 근데 어떻게 저는 잠을 자기 위해서 와인을 그냥 벌컥벌컥 마셨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마야가 지금 한 말 있잖아요. 그걸 듣고서 정말 가슴이 꽉 이렇게 맥혔어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와인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하게 그냥 마셨는데 마야는 저렇게 생각했구나 하고서 다시 제가 영화 끝나고 나서 와인을 잔에 따르고서 냄새 먼저 맡고 이렇게 돌리고 그 과정을 좀 그래서 정말 마일즈가 말한 대로 포도 냄새가 알코올에 묻힌 거 아니야? 막 이러고 혹시 알코올이 너무 귀여우시다, 태바님. 혹시 그런 거 아니야? 그런가? 혹시 사과향도 혹시 들어간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마셨거든요. 성유님, 근데 이 영화가 언제 나온 거예요? 2004년. 그러니까 네. 어떤 영화가 이런 것도 있더라고. 보면은 주제가 있는데 소재 겸 그 주제를 받쳐주는 어떤 그런 물건이나 어떤 트렌드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한석준이 나왔던 옛날 영화 있거든요. 뭐 8월의 크리스마스가 이런 거. 네. 그거 보면은 남녀간의 사랑 보고 왔다 갔다 하고 막 하는데 뭐가 계속 나오냐면 삐삐. 그다음에 전화기 중에서도 무선 전화기 있잖아요. 집에서. 네네. 리모컨. 이게 네네.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래서 나는 저게 감독이 그 주제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 이야기의 흐름을 연결해 주면서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어떤 새로운 특이한 어떤 소재라고 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영화 지금 오늘 했던 사이드웨이스에도 와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의 주제에 비슷하다시피 하잖아요. 주제는 뭐 사랑이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인간의 가식적인 것, 특히 남성들의 가식적인 뭐
풋내기 뭐 즐김 뭐 이런 거 또 우정 막 들어있지만 그 줄거리들이 뭐로 이루어지냐면 와인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참 그 당시가 미국도 뭐 와인이 뭐 그렇게 유행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나름대로 그 실리콘밸리에서 뭐 돈이 많이 벌리고 그러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에서 거기도 지금 영화 배경이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잖아요. 맞아요. 네. 산타바바라. 네. 네. 그러니까 그 솔뱅이죠, 솔뱅. 예. 솔뱅. 컴퓨터 산업이 부흥하면서 그 부자들이 그 캘리포니아 막 포도밭 와인 농장을 막 짓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와인의 선풍이 일어나고 막 이럴 때예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볼 때하고 그때 볼 때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때는 사람들이 네네. 와 이랬을 거라고. 오. 맞아. 한참 된 영화야. 그리고 예, 네. 10년이 그리고 넘기 때문에 네. 이게 영화가 제작된 거는 2004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네. 이 영화의 그 내용의 그 시대적 배경은 더 오래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공중전화도 나오고 뭐 소품들 2004년. 보니까 그쵸? 더 오래된 것 같은데 한 90 몇 년도를 한 것 같은데. 예. 여하튼 그쵸? 그런 와인이 막 사람들한테 대중화될 때에 소재를 그걸로 썼기 때문에 아니 혹시 이거 와인 회사 그 로비로 만든 영화 아니야? 그 제작자로? 고도의 전략. 보다는 어떤 뭐 와인 뭐 농가 협회한테 돈을 받았든지 그렇게 됐겠죠. 우리 너무 해석적인 것 같아. 네, 근데 그 너무 당시에는 욕심이 많아. 충분히 그 대중들한테 굉장한 호기심을 줬을 거예요. 그게 호기심과 어떤 그 풍조를 선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지금 추정을 하죠. 지금 2000년에. 네. 그리고 이 영화가 개봉되고 나서 피노가 네. 몇 %가 급증했지? 생산 그 그래요. 판매량이 엄청 아, 정말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 피노르와 마야가 그 피노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멋지게 했는데 마셔보고 그쵸? 싶더라고요. 저도 정말 마셔보고 싶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네. 여기서 퀴즈 하나. 네. 좋아. 마야랑 그 네. 마일스가 그 집에서 그 와인에 대한 얘기를 정말 이렇게 깊이 있게 정말 재미나게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마일즈가 마야한테 물어봐요. 와인에 그 취미를 붙이게 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그렇게 와인에 대한 조예가 깊었다 그랬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근데 그 계기 또 다른 계기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7년 전에 어떠한 와인을 마신 게 계기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게 뭘까요? 멀롯 아니에요, 멀롯? 아니요. 까르베스 사- 사비뇽 4로 시작돼요. 자비뇽, 88년산 짜도니 사시카이야. 아니 사시카이야 88년산을 마신 계기로 와인에 대해서 취미를 붙이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사시카이야. 처음 들어본 아닌데 또 있어. 그 영화에 나온단 말이야? 사케 아니야? 네, 사케? 네, 사시카이야 88년산. 사케 같은. 자, 아, 또 솔직히 있어요. 그런 말 하는 장면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저는. 저 다 적어놨어요. 아 너무 그래요. 재밌어요. 오. 네. 또 하나. 또 그 이제 진짜. 네, 이제 그 스테파니하고 그 뭐야 재근이 저기 들어가서 저기 놀고 있고 그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스테파니가 이제 들어가면서 이 와인만 빼고 다 마셔도 돼 그랬어요. 아 스테파니가 아. 와인 있어요. 와인 그래서 네. 와인이 한 5, 60병이 쫙 있다고. 꽉 있는데 마음껏 마셔 그랬거든. 그랬더니 맞아. 다 마셔도 돼 그랬더니 이것만 빼놓고 그건 안 알로 돼. 마셔도 돼 알로 이랬어요. 시작해. 알로 시작하지. 알로. 그랬죠. 대단하지 리? 않아? 알리바바 40인의 도둑. 리을로 시작해. 리을로. 맞아요. 리을로 시작하고 그 다음은 리쉬 전혀. 리- 모르겠습니다. 아, 리시 부르만 아 라이즐링 리시 부르만 리시 부르만. 그것만 빼고 다 마셔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테파니가. 그랬더니 마일즈가 뭐라는 줄 알아요? 오 그녀의 취향을 과소평가했네. 병만 봐도 황홀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 그랬더니 너무 그랬더니 마야가 그때 또 이래요. 또 그거 말고 다른 걸 추천해줘요. 맞아요. 그거 대신 그 옆에 있는 뭘까요? 거. W로 엔-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W 뭐 앤드류 머레이. 그래요. 아,
앤드류 머레이. 아, 근데 이거 같이 영화를 봤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서로 저- 포커스하는 게 다 틀려. 막.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저는 재밌었고 편집적이야. 또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너무 간절히 생각나는 사람 하나가 있었어요. 진짜요? 권종상님. 아, 맞아. 어디 네, 시애틀에 시애틀 시애틀 우체부. 네네. 와인 전문가. 네, 그분이 그분 칼럼 쓰시잖아요. 와인에 네. 대해서. 근데 정말 정말요? 재밌거든요. 봐봐야겠다. 그분이 계속 오늘 초대 손님 할 생각났어요. 걸. 진짜. 그럼 다음에 아. 그다음에 저도 한 가지 이거 퀴즈는 아니고 한 가지 이제 이게 영화가 좀 잘못됐다는 것이 흠이 있는데 네. 그 잭하고 마일스하고 첫날 이제 아침에 오늘은 뭐 하고 놀지 하기 전에 이제 레스토랑에서 한두 잔 마시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골프 치기 전에 이제 결국 야 너 전처 빅토리아 재혼했어 지난달에. 그러고 나서 얘가 한 병을 다 깠잖아요. 네네. 깠어. 네. 마일스가 네. 완전 깡으로 깠잖아요. 막 도망 다니면서. 네.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또 이제 그 히칭 포스트인가 뭐 마야 집 가는데 예, 맞아요. 술집. 나는 이제 네. 마야네 집에. 술을 마셔본 사람으로 사실 한 병을 까면 쓰러져요. 그거 머리 아파서 못 힘들거든요. 저녁에 그 한 12시간 가고 12시간 네. 뒤에도 깨끗한 게 아니라 힘들어요. 부대껴요 사실은. 아, 그런데 거기서 또 그 들이붓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건 역시 픽션이구나, 허구구나, 허구. 그때 실제는 마신 사람이라 아, 그런 거. 그때 마신 와인 이름은 뭘까요? 집중. 빨리 자. 나 와인 이름은 일, 모르는데. 저야 삼, 알콜만 있으면 다 소리를- 청하 아니 청하? 알려드릴게요. 네. 하이라이너. 하이라이너. 예, 하이라이너를 혼자 마십니다. 맞아. 마야가 음. 없는 그 식당에서. 그 남자 그 서빙 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따라주는 거 그거예요? 네. 야, 태바님도 대단하네. 그 이름들을 어떻게 진짜. 다- 야, 이게 적어놓은 거죠? 재밌어서. 네, 다 적어놨어요. 재밌어서. 그러니까 맞아. 우리 잠깐 포즈를 하고 와인 한 잔씩 따라오면 어떨까요? 자, 먹고 너무 있는데 힘들어. 사실은. 자, 그럼 한 잔씩 합시다. 잠깐만 잠깐 포즈. 네. 조용히 해보세요. 꼴꼴꼴꼴꼴꼴.